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지법을 위반하거나 또한 건축법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불법 건축한 경우도 시정명령이 나옵니다. 안 하면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이행강제금은 흔히들 월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행정형벌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를테면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성의 그러한 그 이행강제금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것을 원상복구시킬 때까지만 월급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원칙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 번만 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이행강제금은 행정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강제 형식으로 원상복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행정관청에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예전에는 1년에 1회 혹은 2회로 해서 5회만 하면 그것이 5년 이상 가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해서 부과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5년이 지나도 소멸시효에 저촉받지 않고 계속해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회 내지 2회 해서 5년이 지나도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통상 시가표준액의 10 내지 50%를 연 2회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개별 공시지가나 감정가격 중 더 높은 것을 그 가격으로 해서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합니다. 2021년 작년 8월 17일 날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린벨트상 이행강제금도 시가표준액의 50%를 연 2회 시정될 때까지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통상 행정소송이 많은데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에 불법 건물이 있다든가 이제 묘지가 분묘가 있을 때 농지증을 발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거는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낙찰 받은 사람이 그것을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고 처리할 방법은 아무런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후에 그것을 원상복구하든가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또한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물건이라면 양성화시키고 만일 그것이 농지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농지법 시행이 71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그러면 그 이전에 설치한 것은 농지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중요한 것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해놨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양성화 기간이 1988년 10월 이전 시는 이제 추인으로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77년 1월 이전 것은 농지법 저촉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농지법 시행이 1971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거기다 분묘를 썼다든가 불법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농지법이 저촉되지 않습니다. 농지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경매를 낙찰 받고서 가보면은 현장에서 그 담당 주무관들이 거기에 이제 불법 묘지가 있다 혹은 불법 건물이 있다 해서 농지증을 발급을 잘 안 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의성사진이나 여러가지 자료에서 객관적으로 실제 건물이 있었던 것이 증명이 되면은 그것은 농지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농지증을 발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목이 농지나 실제 주차장이나 건물 부지 공장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예규 833조에 나와 있고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지타가 마른 건물도 그것은 건축 허가를 받았고 또한 개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행지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증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88년 10월 이전에 사용했다는 확실한 근거, 건축물 대장이나 재산세 과세 증명 등으로 공무부상 증명이 가능하면 양성화가 가능하고 또 96년 1월 1일 이전에 소유한 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처분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묘지가 있는 경우 73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농지법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65년 10월 13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 의무가 없습니다. 90년 8월 31일 이전에 확정 판결을 받으면 농지매매 증명이 없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했으나 이제 지금은 그것이 안 됩니다. 제소든 화해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의장으로 매매를 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지금은 그것이 통이 안 됩니다.
끝으로 농지주증 발급에서 반려사유 4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 농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그건 이행이기 때문에 비록 지목이 전이나 답이라 해도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농지주증 발급 대상이 아니고 또 농지주증 없이도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주증이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고 뭐 증여나 상속이나 이런 경우 필요치 않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불법 건물로 인해서 현상대로는 농지주증을 발급할 수가 없어서 반려되는 경우, 이 경우는 농지주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제 농지에 분묘가 있다든가 불법 건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실제 행정소송으로 가면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그것을 불법 평질, 다른 사람이 불법 평질 변경한 것을 원상복구하거나 그것을 철거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치고 원상회복 조건으로다가 해서 이렇게 그 농지주증을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에서는 이런 경우 모두 농지주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대부분 농지주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멤버십 회원들이 부산 농지를 하나 낙찰을 받았는데 행정기관에서 농지주증 발급을 안 해 주어서 제가 의견서를 써서 넣어줘서 농지주증으로 인한 몰수된 보증금을 전액 환급받고 또한 이자까지 받았습니다. 2029 타경 103936인데 그 사건을 받았고 최근에 또 2022 타경 5309 사건인데 이 사건도 이제 농지주증이 발급이 불허하다 해서 제가 이제 법원에 의견서를 낙찰받은 애한테 이제 써서 줬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이건 법원이 잘못이다. 이 농지주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고 법률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법원에서 실제 그 사실을 모르고서 경매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법원이 규정사유다. 이것은 농지주증 발급 대상도 아니고 발급할 수 원칙적으로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증금 몰수가 아니라 낙찰 프로가 허가와 함께 보증금을 내줘야 된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기 낙찰을 받은 우리 애들한테서 보증금을 천왕 내주겠다고 이렇게 했다가 합니다. 그래서 농지주증 문제는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회원들은 이 농지주증 문제가 나중에 현장에서 이제 발생되면 저한테 한번 상담을 하면 제가 처리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지주증 관련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